트윈베스트 로빈입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폭등장. 코스피가 3.7% 상승했고 국면 점수는 0.27예요. 오늘은 장중급등으로 사이드카가 걸릴 만큼 프로그램 매매가 크게 출렁인 날. 이거 보세요. 외국인 2조 8천억, 기관 5,300억까지 한 방향으로 뛰어들었어요. 요즘은 서로 갈라서 있었는데 오늘은 마침내 손을 잡은 거죠? 이건 분명히 시장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잖아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씩 뜯어보. 22%나 떨어졌어요. 이건 뭐냐면요, 명품 가방이 반값에 파는 느낌이에요. 코스피가요. 그런데 코스닥도 뒤따라 떨어졌어요. 둘이서 같이 내려갔다 보니 지금은 저점보다 5% 올라온 자리에 있어요. 근데요, 이건 아직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죠. 하락장에서 보면 가끔 날카로운 반등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반등이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다시 떨어질 준비를 하는 거냐면요, 조심하세요. 덜컥 들어가면 다시 물릴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는 거예요. 외국인 2조 8천억, 기관 5,300억 원 순매수죠. 그런데 개인은 3조 2천억 원이나 팔았어요. 이건 뭐냐면요, 큰 손들이 좀 떠들썩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건 아직 큰 손들이 완전히 돌아왔다고 보기엔 좀 이르다니까요. 완전히 방향을 정리하고 나서야 큰 손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지금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큰 손들이 아직 확실히 돌아온 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관망해야 할 시기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00억 원, 1,500억 원씩 팔았어요. 그런데 개인은 3,100억 원이나 샀어요. 이건 뭐냐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도 개인이 대량으로 사들여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은 코스피랑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다는 건 약세 흐름이었는데 개인이 많이 샀다는 건 강한 매수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장의 분위기 전환을 읽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어요. 개인이 이렇게 대규모로 사들인다면 다음날 움직임이 더 주목받을 만. 이게 뭐냐면요, 외국인은 ETF에 200억 원을 샀고 개인도 590억 원을 샀지만 기관은 반대로 840억 원을 팔았어요. 외국인과 개인이 한쪽으로 몰린 건 ETF든 개별 주식이든 시장 전체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기관이 반대로 움직였다는 건 그쪽이 다른 판단을 했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매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ETF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들어가고 있으니 그쪽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될 수도 있죠. 보금 조심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수급봤으면 팔 준비도 봐야죠. 대차잔고 추이로 가보겠습니다요. 대차잔고는 빌려서 팔려고 쌓아둔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오를수록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지금은 152.2조 원 규모인데 최근 사흘 동안 0.5% 줄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팔려고 대기하는 물량이 조금은 줄어든 거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팔려고 기다리는 물량이 줄었다면 앞으로 주가가 오를 때 좀 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거 보세요. 0.5% 줄었지만 이건 전체 규모가 152.2조 원이라는 큰 숫자 안에서의 변화예요. 아직은 큰 변화는 아니지만 방향은 긍정적인데요. 자, 이제 이걸로 다음 국면을 어떻게 보는지 좀 더 살펴보는 게 좋겠죠? 보금 조심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탁금이 줄어든 거죠. 7월 말엔 107.2조 원이었는데 8월 초에 100.7조 원으로 6%나 줄었어요. 좀 걱정스러운 수준이에요. 예탁금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미리 놓아둔 돈인데 이 돈이 줄면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이 올라갈 힘이 좀 약해질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시장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오늘 매매 현황을 보주면 코스피 추세가 회색선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 위에 초록색으로 칠해진 구간이 중요한데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바닥턴 신호예요. 코스피가 크게 떨어진 뒤에 방향이 위로 바뀌는 바로 그 바닥 상승 초입 순간이죠. 그런데 이 신호가 떠도 무조건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위에 종목 점수와 시장 국면이 허락해야 실제로 매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초록 신호와 실제 매수 시점이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폭락장 중에는 신호가 떠도 매수 게이트가 막혀 있는 거죠. 오늘은 아직 바닥 상승 초입 신호는 안 켜졌어요. 그래서 국면과 급등 확률로 판단해야 해요. 지금 시장 국면은 약세이고 종목 점수는 0.270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징후가 아직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면이 약세라서 급등 확률도 낮아요. 그래서 아직은 신호가 안 떠도 뭔가 기다릴 만한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관망이 더 나올 수도 있어. 이거 보세요. 이번엔 급등 확률 차트. 오늘 1.2%예요. 근데 아직 문턱 70%에는 한참 못 미쳐. 약세장 기본은 관망이고 이 문턱을 넘어야 예외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아직 못 넘었어요. 그래서 관망했어요. 참고로 이 신호 최근 60거래일 중 22일이나 문턱을 넘을 만큼 자주 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믿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치고 꼭 국면이랑 같이 봐야 해요. 실제 성적표랑 매매 이어서 성적표 뜯어보면요. 시작 자본금 10억 원이었는데 지금 총 평가액은 10.37억 원이에요. 누적으로 보면 3.73% 수익률이 나왔죠. 그런데 기간별로 보니까 최근 일주일은 0.14% 올랐어요. 근데 한 달 기준으로는 2.44% 떨어졌고 3개월 기준으로는 8.27% 떨어졌어요. 이건 좀 심심한 수준이죠.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로 담은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안 사는 거예요. 현금은 9.07억 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이건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까지는 주로 팔았다가 사는 시기였는데 요즘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럴수록 시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겠죠. 현금이 많다 보면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움직임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은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게 좋겠죠. 오늘 결론 딱 한 줄.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다. 이거예요. 아참, 이거 실제 계좌 아니고 시뮬레이션인 거 아시죠? 참고만 해주세요. 따라 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요. 오늘 모델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뭔가요? 먼저 말해드릴게요. 전체 4,021개 종목을 다 평가하고 상위 0.5%, 그러니까 20개만 매수 후보로 뽑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 모델이 다 같이 좋아하는 종목만 강력 추천으로 남겨. 그래서 다 같이 동의한 종목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에이펙트. 종합 점수 0.9994로 그냥 압도적이에요. 모델들 의견 차이도 0.10%로 거의 똑같아요. 두 번째는 서한. 코스닥 종목이에요. 점수 0.9990, 의견 차이 0.09%. 세 번째는 두산우 0.9988, 0.08%. 네 번째는 코오롱 글로벌 0.9986, 의견 차이도 0.08%. 다섯 번째는 DB증권 0.9970, 의견 차이가 0.23%로 제일 크게 나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의견 차이가 작으면 모델들이 이거 확실해라고 판단한 거죠. 반대로 의견 차이가 크면 이거 진짜 확실한가? 싶은 거예요. DB증권은 의견이 제일 갈린 거죠. 그럼 매매 규칙은 어떻게 되겠어요? 목표 수익은 30%, 손절은 마이너스 25%예요. 30% 오르면 이익 챙기고 빠져나가고 25%까지 떨어지면 그냥 끊어요. 5거래일마다 다시 점검해서 점수가 확 떨어진 종목은 교체해요. 담을 자리가 오게니까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쪼개서 담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 또 해드릴게요. 이 5 종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늘은 안 사요. 시장 국면이 약세이고 급등 확률도 아직 기준 아래에 있어요. 진입문이 닫혀 있는 거죠. 종목 점수는 뭘 살지만 알려주는 거고 언제 살지는 시장 전체 여건이 정하는 거예요. 그니까 오늘 이 목록은 사라는 신호가 절대 아니에요. 시장 여건이 펄렸을 때 제일 먼저 들여다볼 대기 명단. 딱 그거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조심해야 할 날짜들 짚어보겠습니다. 8월 13일에 옵션 만기일, 8월 13일에 CPI 소비자 물가, 8월 14일에 PPI 생산자 물가가 나와. 각각 1일, 1일, 2일 남았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CPI 소비자 물가예요. 결과가 예상을 벗어나면 금리 방향 기대가 확 바뀌면서 아까 말한 대로 주식이 출렁이거든요. 세게 나오면 금리 더 오래 높게 가겠네 하고 눌리고 예상보다 부드럽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시장이 반기고 그리고 8월 27일엔 GDP도 있어요.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결과 기다리는 거 저희 스타일 아니에요.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어. 쫄 거 없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죠. 이게 뭐냐면요. 2020조 원. 외국인이 저희 시장에 들고 있는 돈이 지금은 이 정도예요. 이거 뭐냐면요. 외국인이 지난 며칠간에 크게 팔면서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요 며칠은 일부 되사면서 다시 올라온 거죠. 그런데 외국인은 워낙 큰 주주라 하루하루의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인 방향과 기울기를 더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요즘은 좀 주춤했지만 이 지점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요. 이건 외국인의 심리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이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게 시장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바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의 움직임이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직도 관망하는 모습일 수도 있죠. 다만 지금의 수준은 기준선을 넘지 않았으니
큰 변동은 아직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외국인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아요. 자, 시장별로 쪼개보면 온도차가 확 나. 코스닥은 55조 원에서 51조 원으로 약 6.7% 빠졌어요. 근데 코스피 쪽이 더 심해요. 20거래일 전보다 9.0%나 줄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덩치 큰 대형주에서도 외국인이 빠진다는 건 위험 회피가 시장 전반으로 번졌다는 뜻이에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편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지금은 빠져나가다니 시장 분위기 정말 꼬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는 행보가 계속되면 투자 심리가 더 약해질 수도 있죠. 지금은 외국인의 움직임이 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눈여겨봐야 할 때. 이게 뭐냐면요. 나머지 지표들은 오늘 큰 변화가 없어서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힘들었어요. 나스닥은 0.60% 떨어졌고 S&P 500도 0.32%, 다우도 0.34% 하락했죠. 그런데 금은 반대로 1.94% 올라 4,468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건 왜 그런가요?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특이한 상황이죠. 금이 오르면 주식이 떨어지는 건 보통 일이지만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건 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시장이 회복되거나 금리 인상 기대가 줄어들면 금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호가 아직 안 보여요. 보금 조심해서 보겠습니다. 금리도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 10년물은 4.684%, 한국 10년물은 4.303%로 미국보다 한국 금리가 낮아요. 이게 뭐냐면요. 금리가 높으면 돈이 투자해서 빠져나가 주식을 밀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압박받을 수밖에. 비트코인도 볼까요? 63,768달러로 하루 만에 0.34% 올랐어요. 근데 이건 잠깐 반등일 뿐이죠. 전체 구간으로 보면 약 21%나 떨어졌어요. 이거 보세요. 지금은 바닥을 다지려는 모양이에요. 3.73% 수익률이에요. 오늘 시장 국면은 약세로 점수 0.270이에요. 급등 확률은 1.2%로 기준선 아래에 붙어 있어요. 예외 조항도 열리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신규 진입 없이 지켜봤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은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우선이에요. 다음 CPI 소비자 물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기다리고 움직임을 보는 게 좋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은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해야 해요. 다시 강조하면요. 이건 시뮬레이션이에요.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이죠.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내일 또 만나요.